안녕하십니까, 강한주식입니다. 지난 연휴 동안 중동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중동전쟁 혹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시죠. 자, 미국장 마감 상황 한번 보시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관련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의 역학관계를 보면서 왜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최근 들어서 신용잔고 감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런 흐름들 짚어보면서 오늘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틀 전에 미국 증시는 일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장에서는 장 초반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승 종목도 훨씬 더 많았어요. 3,100 종목 정도가 됐는데 업종별로 본다면 역시나 에너지 섹터가 일제 급등을 했습니다. 유가 상승 나오면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빅테크 쪽도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반도체 쪽이 좀 밀리면서 우리 시장 반도체 관련주들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 보시면 엑슨모빌 3% 이상의 상승 나왔고요. 옥시덴탈도 4.5%, 마라톤 오일은 6% 급등들이 나왔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는 일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했죠. 우리가 타임라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마스가 10월 7일 새벽에 로켓 5,000발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영토로 넘어가면서 인질들을 납치하고 군인들을 살해하고 민간인까지 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미국은 곧바로 국방장관이 나와서 하마스 공격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지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이틀 전만 하더라도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지지한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이란이 하마스를 대동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확 나왔었죠. 여기에 이제 헤즈볼라까지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우리 지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 헤즈볼라가 로켓 공격을 하면서 사상자가 4,200명, 지금은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5차 중동 전쟁 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블링컨은 하마스의 공격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 때문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중동에서 여러 가지 역학구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마스 공격 배후는 이란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항모를 배치를 했습니다. 포드함을 전진 배치하면서 이러다가 진짜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우려감들이 있었죠. 유엔도 안보리를 소집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나오는 것이, 이란이 하마스 공격과 관련돼서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전에는 하마스가 대화와 휴전이 열려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어차피 하마스는 정규 군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전 수행 능력이 장기간으로 끌고 갈수록 불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까지 발을 뺀 상황에서 하마스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전쟁이 확전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반격,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론전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과연 중동의 어떤 역사와 역학 구도까지 알아야 되느냐, 참 자괴감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전쟁이 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영토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스라엘인데 여기에 웨스트뱅크라고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거주지가 있었고요. 여기에는 가자지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쟁이 터진 것이 바로 여기죠. 요 가자지구에 하마스가 근거지를 두고 있고요. 헤즈볼라는 요 레바논 쪽입니다. 북부 쪽. 그래서 하마스가 여기를 침공을 하고 로켓을 쐈고요. 그리고 헤즈볼라는 골란고원 쪽으로 로켓을 발사하는 흐름들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나뉘고 있는 상태입니다.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과 같은 아랍연맹 국가들은 일단 하마스를 지지하는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발빠르게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라는 거죠. 중동 지역의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 세력으로 볼 수 있어요. 미국 서방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이 여기에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순위파죠.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순위파입니다. 여기에는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이 있는데,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과는 체제가 달라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정치 체제가 다릅니다. 이란은 대통령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 위에 최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 지도자 밑에는 12명의 성직자로
이루어진 헌법수호단체가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헌법수호단체, 그러니까 종교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대부분의 국가들은 뭡니까? 절대 왕정이죠. 이란이 하마스를 이용해서 이 딜을 깨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전체 중동 국가들의 분위기를 보면 전부 다 추구하는 자신들의 목표가 다릅니다. 과거에 4차 중동전쟁까지 나오면서 아랍연맹 22개국이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과 싸우던 것과는 달라요. 이란은 지금 경제 제재를 푸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가 어느 정도 고공행진을 하면서 자신들이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 미래 산업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중동의 패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아랍에미리트 역시 바라는 것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집트 역시나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공공의 적으로 나서 중동 전쟁을 벌인다, 그런 것들은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마스가 이제 이란이 발을 빼면서 휴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태는 어느 정도 수습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의 항방 굉장히 중요하죠. 유가만 86달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되고 나서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유가를 제외하고요, 달러 인덱스는 한 차례 급등했다가 다시 밑으로 박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05선 후반까지 밀렸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어제 콜럼버스 데이이기 때문에 국채시장은 열리지 않았는데 10년물 국채금리는 4.629%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빅스 지표 역시 한 차례 급등 이후 내려왔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달러 인덱스, 외환시장 FX 마찬가지고요. WTI 유가, 그 다음에 국채금리, 빅스 모두 뭐다? 선물입니다. 그죠? 파생상품이에요.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포지션이 한쪽으로 쌓이면 이 포지션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수익 실현이 한번 터지면은 포지션이 급격하게 반대 방향으로 쏠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대 맞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신용잔고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조 5천억까지 늘었던 신용잔고가 19조 3천억까지 줄었어요. 1조 2천억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한 물량들은 거의 다 지금 소화가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고,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역대급으로 선물 매도를 쳐놨습니다. 거의 5조 3천억 이상의 매도를 쌓아놓은 상황인데, 이렇게 매도 쌓아놓잖아요. 이거 더 이상 매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점을 통해서 다시 포지션을 되돌리는 흐름들이 나올 텐데, 그게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맞물리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대응 전략, 일단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장초반 매물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투매가 떨어진다,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이 관련성 부인하고 있죠. 하마스의 휴전 가능성 언급하면서 이제 확정 가능성은 확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고요. 투마의 장세는 제한적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WTI 유가 추이는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 매도 잔고가 역대급이기 때문에 선물 환매가 들어오면 생각보다 쉽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 탄력적인 움직임들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저점 매수세가 오늘 유입 가능해요. 하지만 적극적인 베팅은 아직 자제하십시오. 우리 현금 아직 10% 이상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시장이 완전히 돌아서는 것 보고 제가 주도 업종들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조심은 하되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강한주식연구소에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 또 자세한 내용들 글을 통해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추가적인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일같이 추천주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자리 좋은 종목들 많아요. 그리고 기존 종목들도 눌림목 잘 가져가고 있는 상태니까 오늘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 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강한주식연구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무료 어플이 되겠습니다. 모든 자료들 무료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법 교육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공개해드리지 못하는 종목에 대한 정보들 상당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설치하시는 방법, 우리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링크 올려놨고요.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도 제가 링크 올려놨으니까 초보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디 가서 자꾸 이상한 내용들 휩쓸리지 마시고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통해서 제대로 된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